여러분, 한겨울 영하 30도의 끔찍한 혹한기, 전기차 배터리를 97%까지 꽉 채워 충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으신가요? 단 12분이면 끝납니다. 그럼 상온에서는 어떨까요? 所以呢，我们第二代刀片电池直接从10%干到97%，充电时间只有9分钟。 단 9분이면 끝납니다. 휴게소 내려서 화장실 갔다가 커피 한 잔 사서 나오기도 전에 충전이 끝나버린다는 얘기죠. 我相信呢，比亚迪第二代刀片电池的充电速度绝对会超乎大家的想象。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BYD 타보기 유용현 과장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BYD의 최신 기술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와 플래시 충전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으로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자, 도대체 BYD의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가 얼마나 발전했길래 이러는지 정확한 수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但这一次，我们的第二代刀片电池既给前所未有的闪充速度，又给超1000公里的超长续航，还给长寿命，更给远超新国标的安全。这就是全世界最领先的动力电池。你所想要的，我一把全给到。 기존 1세대 배터리도 사실 훌륭했죠. 못으로 뚫어도 불이 안 나는 안전한 LFP 배터리에 대중화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세대 배터리가 1세대 출시 이후 무려 6년 만에 세상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今天呢，我们6年磨一刀，给大家带来了动力电池的划时代之作——比亚迪第二代刀片电池。 여러분, 중국 전기차 시장 진짜 피 터지는 거 아시죠? 보통 1, 2년마다 신차를 쏟아내고 조금만 새로운 걸 개발해도 우리 기술이 최고다 라고 과시하기 바쁜 생태계입니다. 그런데 그런 초경쟁 시장에서 무려 6년을 묵혔다? 이건 단순히 보여지기식 스펙 자랑이 아닙니다. 진짜 글로벌 시장을 완벽하게 압도하기 위해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뼈를 깎는 연구 개발에 엄청난 공을 들인 성과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 6년의 결실을 한번 볼까요?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바로 에너지 밀도의 혁신과 획기적인 무게 감소입니다. 이번 2세대는 내부 모듈 구조를 통째로 없애버리면서 에너지 밀도를 기존 대비 5% 이상 끌어올렸습니다. 그 결과 LFP인데도 무려 190W/kg 이라는 놀라운 수치에 도달했죠. 여러분, 이 190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수치일까요? 보통 우리가 아는 기존 LFP 배터리 에너지 밀도는 140에서 150W/kg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 세대 만에 30% 가까이 끌어올린 겁니다. 현재 테슬라나 현대차의 주력 모델에 들어가는 비싸고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NCM 3원계 배터리의 밀도가 보통 200에서 250W/kg 정도입니다. 즉, 이 190이라는 수치는 싸고 화재 위험이 적은 LFP 배터리가 비싼 하이엔드 프리미엄 배터리의 성능을 턱 밑까지 따라온 겁니다. 我们的第二代刀片电池既有闪充的速度，也有超1000公里的续航里程。当然了，大家肯定很关心，这么快的闪充会不会影响电池的寿命？充电速度与电池的寿命也是矛盾体。大功率充电会在短时间产生许多热量，对电池的寿命是不是造成影响？第二代刀片电池的闪充对寿命没有影响，既充得快又很耐用。
배터리팩의 부피와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여버렸기 때문에 2세대 배터리가 들어간 덴자 G9 GT 모델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1036km에 도달했습니다. 무거운 LFP는 멀리 못 간다는 편견을 지울 수 있게 된 거죠. 여기에 방금 말씀드린 영하 30도 12분 충전이라는 온도 제어 능력까지 갖췄으니 6년의 집념이 만들어낸 마스터피스라고 밖에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BYD는 초급속 충전 시설, 플래시 충전기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배터리 성능도 놀랍지만 저는 이 충전기의 디테일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철저하게 소비자의 편의성을 연구했습니다. 전기차 타시는 분들은 초급속 충전기 가서 그 굵고 무거운 순행식 케이블 들어보셨죠? 엄청 무겁습니다. 비 오는 날 바닥에 끌려서 흙탕물 잔뜩 묻은 그 선을 낑낑대면서 꽂다 보면 짜증이 확 밀려오기도 하죠. 특히 여성분들은 무거워서 많이 불편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BYD는 이 무거운 선을 아예 천장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스스로 내려오는 T자형 폴리도르의 무중력 구조로 만든 겁니다. 옷에 지저분하게 묻을 일도 없고 가볍게 당겨서 꽂기만 하면 됩니다. 기술의 발전이 사용자의 경험, UX를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아주 현실적인 부분을 딱 짚어보겠습니다. 최대 출력이 1.5MW에 달하는 이 엄청난 BYD 충전소가 한국 도심에 금방 쫙 깔릴 수가 있을까요? 제 생각은 분명히 들어는 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겁니다. 현대차가 야심차게 시작한 350kW급 초급속 충전소 ePIC 3년을 넘은 기준으로 봤을 때 전국에 50여 개 정도 충전소가 있고 300기의 충전기를 설치했죠. 테슬라 슈퍼차저가 한국에 100개의 충전소를 넘기는데도 수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350kW급을 까는데도 꽤 긴 시간과 자본, 부지 확보가 필요했는데 도심에 1.5MW를 쏘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네 전력이 다 다운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BYD는 충전소에 거대한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함께 짓습니다. 전기를 모아뒀다가 차에 한 번에 쏟아붓는 거죠. 중국은 국가 주도로 땅 파고 지어버리면 그만이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소방 규제, 도심의 비싼 땅값, 복잡한 전력망 연계 문제까지 넘어야 할 산들이 정말 많죠. 자율주행에 비유해보면 지금 차가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센서, AI 기술은 이미 완성 단계입니다. 하지만 법규, 보험, 도로 인프라가 못 따라와서 우리가 온전히 손을 놓고 타지는 못하고 있죠. 전기차 배터리와 초고속 충전 기술도 똑같습니다. 기술은 날아가는데 인프라는 걸어서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의 일상에 들어오겠지만 그 사이에는 어쩔 수 없는 물리적인 시간의 갭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국이 배터리 시장 다 먹는 거 아니야? 우리나라 배터리 3사, 삼성, SK, LG 이제 끝난 거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그렇지만 너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는 것이 오히려 지금 중국이 주도하는 이 LFP 시장의 치킨 게임이 한국 기업들에게는 아주 명확한 이정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원가 싸움이 되어버린 보급형 시장에서 피 터지게 싸우기보다는 아예 다음 세대로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액체 전해질을 고체로 바꿔서 화재 위협을 0%로 원천 차단을 하고 에너지 밀도와 충전 속도를 훨씬 더 끌어올리는 궁극의 기술입니다. BYD가 현재 전기차의 대중화의 룰을 만들고 있다고 하면 우리 국내 3사가 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성공하는 순간 프리미엄과 하이엔드 전기차 시장의 주도권은 다시 한국이 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중국 기술을 맹목적으로 비난하거나 찬양할 필요도 없이 글로벌 기술의 패권의 큰 흐름을 냉정하게 지켜봐야 하는 진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또 BYD 예비오너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럼 그냥 인프라 깔리고 2세대 배터리 들어간 차 나올 때까지 또는 전고차 배터리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차를 사지 말고 존버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현장에서 최전선에서 컨설팅을 해드리는 사람으로서 조언을 좀 드리자면 당장 전기차 구매를 고민 중이시라면 오히려 지금 구매하시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무조건 유리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 신기술의 딜레마.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나 전고체 배터리처럼 막대한 R&D 비용이 들어간 최신 기술이 탑재되면 초기 차량 가격은 상승할 것이 유력합니다. 둘째, 보조금의 축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매년 체감될 정도로 깎이고 있습니다. 만약 내년, 내후년에 2세대 배터리가 장착된 차량이 환경부의 인증을 마치고 국내에 정식 출시가 될 쯤이면 어떨까요? 보조금은 유지되더라도 전기차의 세제 혜택은 사라지고 그로 인해 차값은 올라가 있고 보조금은 더 줄어서 비용은 지금보다 꽤 많이 커질 겁니다. 마지막 셋째, 현재 주력으로 탑재되는 1세대 블레이드 배터리의 완성도입니다. 이거 결코 구형이라고만 생각하시기보다 이미 전 세계 시장에서 수백만 대의 차량을 통해 극강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완벽하게 검증된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 인프라보다 기술이 앞서가고 있죠. 지금 당장 우리 주변에 깔려있는 100kW, 200kW 충전 환경에서는 1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만으로도 부족함 없이 쾌적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즉, 차량의 안전성은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이 됐고 내 생활 반경의 인프라와 찰떡궁합이라면 정부 보조금과 혜택을 최대로 끌어모아 가장 저렴하게 내 차를 만들 수 있는 경제적 골드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전기차는 현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사야 이득입니다. 충전 요금도 너무 오르고 있어요. 정리해볼까요? BYD의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는 분명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뒤흔들 매기가 될 거고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전고체라는 넥스트 스텝을 밟게 하는 강력한 자극제가 될 것이고요. 하지만 새로운 기술의 도입 시차와 매년 줄어드는 보조금을 냉정하게 계산해 본다면 철저하게 검증된 현재의 라인업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가장 스마트한 소비입니다. 여러분은 기존 NCM 배터리의 성능을 위협하는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의 혁신적인 충전 기술 그리고 한국 배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솔직하고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악플은 알아서 시스템에서 걸러지니까 악플을 달려고 준비 중이라면 이 손가락을 좀 쉬게 냅두세요. 여러분의 합리적이고 스마트한 BYD 라이프를 위해 현장에서 가장 정확한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하고 보십시오. BYD 구입 관련 차량 상담이 필요하시면 댓글에 고정된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시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께는 특별한 혜택도 제공해 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BYD 사봅시다. 들어가세요.